제가 이번 선거를 제 선거를 한두 번 치른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 사실 92년 대선 때 DJ 공보팀부터 했다고 보면서 이번에 느낀 게 이번처럼 지지자들이 네. 막판에 열성적으로 바깔기를 해서 후보도 키우고 이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건 처음 봤다. 우리가 되게 극적인 순간을 얘기하면 2002년 12월 18일에서 네. 19일을 얘기하잖아요. 네. 솔직히 그때에는 노사모와 국민개혁정당과 훈련된 활동가들 중심으로 업이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재명 후보의 스타일 때문인지 전 국민이 각자 선 자리에서 바깔기를 하더라. 특히 제가 깜짝 놀란 건 저희 아파트의 한쪽에 아파트에 사시는데 그분의 직업이 블루칼라 노동자세요. 예. 그분이 선거 당일날 새벽에 나와서 투표 독려하는 걸 제가 봤다는 거예요. 아, 전혀 평소엔 정치적인 성향 안 드러내시는 분이. 그래서 저는 민주당보다는 지지자들의 그 바깔기로 이렇게 우리가 이재명이란 훌륭한 지도자를 선거 기간에 같이 키워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짜 감사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지금 댓글에 MG원님이 의원님 살 빠지신 듯. 살 빠졌어. 네, 저거는. 의원님 저는- 다 우셨나요? 네, 저는 막 그 새벽에 네. 개표할 때 잠을 못 자서 네. 그냥 그 못 견뎌서 제가 새벽에 지지자들을 위로하려고 전철역에서 정말 고맙다고 이렇게 이재명을 지지해 주셔서 고맙다고 그렇게 들고 서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지지자들이 저 붙잡고 울고 막 그러셨어요. 우신 분들 많았어요. 그래서 정말 이게 이번 선거를 보면서 후보와 지지자가 같이 성장하는구나. 네, 그리고 그 단단함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저는 누구보다 우리 깨시민들과 지지자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일단 제가 취재한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송영길 대표가 과연 물러나야 했는가 이거부터 저희가 따져봐야 돼요. 네. 이 0.73% 24만 7천 표의 패배를 예. 과연 이게 과거에 530만 표 진 것과 같은가 그 판단부터 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송영길 대표가 물러나야 했는가라는 고민을 시작하기도 전에 물러나 버렸어요. 이거 너무 빨리 그랬어. 예,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저렇게 취재해 보니 일부 최고위원들이 아예 결정을 하고 들어와서 사퇴하겠다고 압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본인들이. 특정인을 내세우려고 네, 한 3명 정도였다고 하고요. 그 이름을 밝히면 안 되니까. 그리고 나머지 최고위원들도 어쨌든 한 표라도 졌으면 진 거니까 우리도 물러나겠다. 그래서 송영길 대표는 사실 지방선거 준비 때문에 걱정이 많았는데 물러나게 됐고요. 그 과정에서 이미 일부 사람들이 특정 후보를 염두에 두고 밀려고 했다고 합니다. 네. 저도 그 얘기는 들었어요. 예, 그래서 송영길 대표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 당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자기가 생각하기엔 가장 무난하고 그나마 오랜 그러니까 선거도 치러봤고 이게 지방선거를 안 치러본 사람이 치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가지고 윤호중 대표는 안 하겠다고 했대요. 같이 물러나겠다고. 근데 원내대표가 승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당신이라도 남아서 수습해라. 이렇게 해서 거의 간곡하게 얘기해서 안 하려다 받은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잘 못 오해하는 분들이 모르는 있는데 분들이 있죠. 뭐냐면 윤호중 지금 비대위원장이 송영길 대표하고 가까운 사람 아닙니다. 아닙니다. 정치적으로 절대. 가까운 사람 예. 아니고요. 정치적으로는 이해찬 전 대표님하고 네. 굉장히 가깝죠. 오랫동안 모셨고요. 그러나 이제 원내대표 하시면서 어쨌든 저기 뭐 상임위원장 내주게 됐고 법사위원장 물러나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당 개혁을 강하게 특히 검찰 개혁을 강하게 그 주장했던 분들은 윤호중 지금 비대위원장이 원내대표로 가지 말고 그때 법사위원장 계속 했으면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 얘기는 나올 만하고요. 네, 그 예, 얘기도 그런데 있었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비대위원 그러니까 그 하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기기로 한 건데 네. 그때 잘못된 건 딱 하나입니다. 야당이 한다로 쓰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 정권이 바뀌면 누가 바뀌지 않을 바뀔 수- 거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어쨌든 그랬고요. 촛불을 들고 뭐 비대위에 대해서 혁신을 촉구하고 뭐 사퇴 요구하고 뭐 여러 주장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할 수 있는데 다만 이제 그 비대위가 정신을 차리게 하고 질서 있게 수습하는 게 현실적 카드라고는 봐요. 왜냐하면 자 보십시오. 이달 말이나 내주 초에는 무조건 이달 말에는 무조건
공천관리위원회를 출범시켜야 돼요. 그럼요. 당에. 그래서 그 지방선거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공천 과정이 이제 들어가야 합니다. 네. 어떤 기준으로 배제할 거냐, 그다음에 뭐 몇 배수로 할 거냐, 시스템 공천과 혁신 공천을 어떻게 안배할 거냐 이런 등등의 할 일이 태산 같습니다. 그러면 공천관리위원장을 지금 흐름으로 보면 외부에서 이촉하는 게 현실적으로 맞아 보이거든요. 내부 네. 인사보다는. 네. 그러면 이런 등등을 좀 질서 있게 가야 하려면 전체가 이렇게 예를 들면 사퇴하고 지금 만약에 비대위 자체가 외부 비대위로 가면 수습하기 굉장히 어렵다. 예, 이렇게- 그런 면에서 예.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것을 비대위가 잘 받아 안아서 당이 혁신하는 모습으로 가게끔 만드는 게 맞지. 지금 비대위 전체를 사퇴하는 쪽으로 간다면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가 지금 나설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아니 그리고 이 부분은 여러분이 제가 확실히 정리를 해드릴게요. 냉정한 사람이잖아. 지금 만약에 윤호중 위원장이 물러났다고 칩시다. 그럼 공석으로 들 겁니까? 누군가를 올려야 되죠. 그 누군가를 놓고 당은 분열에 빠지게 되고 그러니까 다음 주에 비대위원장을 못 뽑게 됩니다. 원내대표부터 지금 첨예하게 개파 대립으로 붙고 있기 때문에 네. 걱정이 예, 크죠. 그래서 일단 윤호중 비대위가 모든 걸 다 하는 건 아니고 다음 주에 원내대표 선거가 끝나면 원내대표가 검찰 개혁 법안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끌고 추진해야 가게 돼. 됩니다. 네. 근데 이 부분은 솔직히 국회의원들이 얘기를 해드려야 돼. 안 해드리니까 이런 건데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검찰 개혁법을 좀 더 진전된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이게 발의된 법안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새로 발의할 법안들이 있겠죠. 이것들을 빨리 섞어서 상임위에서 논의를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상임위에서 논의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 논의가 잘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국민의힘이 가만히 있나요? 패스트트랙 지정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럼 180일 후에 이 법안이 논의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뭘 얘기하냐? 솔직하게 민주당이 이 법안을 최대한 빨리 하려고 해도 패스트트랙이 진행되면 180일 후에 논의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때에도 의지를 꺾지 않고 반드시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솔직한 거예요. 그러니까 5월 9일까지 통과시킬 수 있다. 그건 불가능한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소위 단계를 뛰어넘어서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을 해야 되는데 그거 불가능한 거 다 아시죠? 그거 안 하죠. 예, 그래서 저는 지금은 인내심을 갖고 끝까지 밀고 나가야 될 때다. 그래서 뭐 원내대표가 둘 다 박씨라 박모 씨가 되면 박모 의원이 되면 둘 다 박씨라. 예, 끌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80일 후에도 우리는 의지를 꺾지 않겠다. 그리고 의지를 꺾지 않도록 미는 것이 이게 현실이에요. 근데 자꾸 현실을 무시하고 지금 당장 통과시킬 수 있다. 이게 뭐,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제가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약간 압박성은 좋지만 예. 현실 가능한 얘기를 해야 좀 설득력이 높아지잖아요. 그런 네. 부분까지 네. 한번 고민해 달라는 우리 최민희 네, 의원님의 저는 괜찮습니다. 이야기입니다. 팩트만 얘기해야 돼요. 네. 비대위가 그럼 뭘 해야 하느냐, 뭘 혁신해야 하느냐. 우선 이 비대위가 해야 될 건 정해져 있습니다. 특검을 원내대표와 같이 관철해야 되고요. 특검. 네. 그리고 이 특검에서도 주의해야 될 게 당선인입니다. 당선인이 조사받는 걸 명기해야 돼요. 그래서 요 특검 처리하는 거요. 그래서 방법을 오늘 토론을 해보니까 특검을 한 법안에 모든 걸 담기보다 특검법을 쪼개는 것도 될 것 같아요. 아. 부산저축은행 부실수 사건, 그다음에 뭐 대장동의 무슨 건 예. 이런 식으로. 온라인 입당이 지금 막 쏟아지고 있어요. 아, 이 얘기는 제가 이 얘기해야죠. 제가 문성근 선배랑 네. 통화했습니다. 대표님, 우리 둘이 통과시킨 온라인 입당법이 2030까지 이렇게 적극적으로 당에 들어오게 했습니다. 전파가 돼서. 예.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정치 교체 있잖아요. 그게 법안 하나하나를 누군가 온라인 입당법처럼 정교화해서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국회의원 한 명이 제가 아니라면 오히려 얘기하기 편한데 온라인 입당법을 해놓으니까 2030 여성들이 지금 정치권에 들어오고 싶은데 정당에 옛날처럼요 지역위원회 가서 주민등록증 사인 내고 받고, 예. 사인하고 본인 적거든요 이렇게 들어오겠습니까? 그렇죠. 온라인 입당법 있으니까 10만 명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때 저희가 이재명 후보가 그랬잖아요. 대통령 한 명이 바뀌면 나라가 얼마나 바뀌는지 보여드리고 싶다. 마찬가지로 지금 계시는 국회의원들이 정치 교체 입법을 정말 현실적으로 누군가 아이디어를 짜내서 우리는 지금 막연하게 얘기하잖아요. 다당제다 이렇게. 네네. 이게 법조문화 하려면 이게 정말 정교해야 되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온라인 입당법 딱 하나예요. 본인 인증을 정당 가입 시 본인 인증을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막 고민하다가 마지막에 우리가 요걸 발견하고 문재인 대표 때 제가 대표 발의해서 통과시킨 거거든요. 예. 아 진짜 제가 이번에 근데 이 아이디어는 어디로부터 보람으로. 왔냐? 예.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노무현 대통령. 아. 노무현 대통령의 노하우부터 온 거예요. 그치 노하우부터. 예, 그래서 제가 문성근이 노무현의 적자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참여 정치를 하려면 그때는 노하우가 있어야 됐잖아요. 지금은 스마트폰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그게 온라인 입당법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즘에 문성은 선배가 또 주장하는 게 기초단체장이나 광역의원, 기초의원 출마자들을 우리가 많이 모르잖아요. 광역단체장 정도는 알지만 출마자들을.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의 동영상 어. 들을 뭐 2분 3분짜리 만들어서 당의 이제 시도당이라든가 다양한 그 홈페이지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다 올리게 하자. 그리고 비교 선택할 수 있도록 사람들 알릴 수 있도록. 네. 그다음에 이제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생중계가 되니까 토론회 같은 걸 하자. 이게 당이 주체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요- 식으로 해서 후보자들 알리고 자질을 검증할 자, 수 요거는 뭐냐? 요건 무슨 얘기냐? 우리가 하려다가 못한 게 법안이 있습니다. 이것 좀 민주당 의원님들 들으시고 꼭 해주세요. 역선택 문제가 제기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법은 오픈 프라이머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아예. 같은 날 양쪽에 다 하는 거예요. 그건 등록할 필요도 없어요. 원래 그렇게 이상적으로 얘기를 했죠. 우리가 그렇게 네, 주장했잖아요. 주장했죠. 그런데 그게 불가능하면 뭘 하면 되냐면 선관위가 각 이 사람이 당원인지 아닌지 어떤 정당이 그걸 확인해 주면 돼요. 그러니까 온라인 입당법은 본인 인증을 핸드폰으로 할 수 있게 하는 거잖아요. 두 번째 단계로 제가 못하고 나온 게 그런 거예요. 이게 국민 참여 경선을 하면 양쪽을 다 하잖아요. 네. 예를 들면 요즘에 신천지 걱정하시잖아요. 신천지 신도가 이쪽 저쪽을 다 할 수 있어요, 지금은. 그렇죠. 그걸 못하게 하는 건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주민등록번호 하나로는 한 정당의 국민참여 경선밖에 못하게 할 수 있어요. 아하. 선관위가 그 자료를 보관하고 있다가 확인해 주면 돼요. 요거 누가 하시면 이거는 정말 제가 가슴을 치고 이걸 못 해가지고 걱정한 건데 요 부분 하시면 됩니다. 우리 찹쌀떡의 특징은 가장 큰 건 파당금이 50브릭스 이하에 달지 않은 파당금을 직접 만들어서 넣었다는 것과 설탕을 적게 쓰고 팥을 으깨지 않고 듬뿍 넣어 달지 않게 만든 것이 특징입니다. 호두, 당절임한 맛밤, 그리고 마카다미아를 넣어서 그 씹히는 맛이 아주 일품입니다. 제과 명장의 35년 노하우의 찹쌀떡의 맛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박시영닷컴 베스트셀러 빵준서 찹쌀떡 쇼핑으로 응원하자 박시영닷컴